안녕하세요. 돈 지킴이 연구소의 파랑새입니다. 돈을 잃지 않고 살아남는 장. 그 참 쉽지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어렵지도 않습니다. 네. 오늘도 일이 있어서 서울에 잠깐 갔다 왔는데요. 2차 유류 상한제를 시행한 직후 이렇게 차량이 더 없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네. 이게 지금 이 경제 시간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뭔가 유튜브나 뭐 이런 전문가 분들은 그냥 오일 쇼크만 얘기를 하는데, 지금은 경제 시간, 지금 이게 어떻게 돼가는지, 지금 몇 단계인지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땐 벌써 기업에 압박이 갔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실생활 속에 이런 뭐 차량을 넣는 뭐 기름 넣거나 그런 걸 떠나서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이제 곧 2주에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이제 오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뭐 필수 용품, 개인적으로 그 조금 이렇게 쟁겨놔야 될 거, 그런 거를 조금 비축해 놓으라고 한 뭐 3개월치 정도는 이제 비축해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빨리 하셔야 돼요. 예, 비축을 해놔야지. 옛날이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 전쟁, 그 여파가 이제 2주 후에서부터 이제 확연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뭐, 개인도 뭐 조금 비축할 거 있으면은 뭐 미리 세제나 뭐 이런 것들, 뭐 휴지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은 비축을 해 놓으세요.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벌써 비축이 들어갔어요. 거기는 오일 쇼크를 이런 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막 사재기가 이제 시작됐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죠. 막상 다치면 그때 왜 우리 코로나 때처럼 마스크 막 사재기 할 때처럼 그런 형식이 오기 전에 미리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뭔가 주식시장이 뭐 헷갈리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기술주를 되게 어떻게 기술주랑 자동차랑 이렇게 약간의 펌핑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지금 굉장히 안 좋고, 그 펌핑 하는 이유는 전 도대체 모르겠어요.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그 제품들이랑 그런 게 단가가 다 올라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마진이 쭉 떨어지는데, 사실 이게 2달만 더 가도 그냥 금융 패닉이 오는 거예요. 사실 종전이 빨리 더 됐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선은 제가 얘기했던 3주의 봉합을 넘고 이제 한 달이 넘어갈 거예요. 뭐 트럼프가 뭐 유예를 해서 4월 6일까지 한다지만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기술주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갖고 뭔가 이게 쇼 커버링도 이제 잘 안 날 거예요. 왜냐면 환율이 1,500원대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 이 어느 순간 유가만 쫙 올라가면 한 110불, 120불, 120불까지 올라가면 그냥 훅 가라는 배예요. 근데 거기에다 모험을 거시지 마시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배당주 아닌 이상은, 안전한 배당주 아닌 이상은 현금화가
제가 보기에는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단타가 또 뺄 때 또 못 빼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 지금 경제 흐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압박이 이제 기업의 압박이 가는 이제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 국가도 이제 그걸 알고. 근데 뭐 지금 그런 기술주나 뭐 자동차 지금 안 팔려요, 안 팔려. 예? 반도체에 들어가는 게 다 유가 기름에 해가지고 그런 원자재가 석유인데 그게 마진이 되겠어요? 석유가 유가가 올라 있는 상태에서 조심해야 되는. 지금은 사실상 뭔가 돈을 좀 이제 지금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국채뿐이 없어요. 국채가 한 5% 된다. 그거는 살만하죠. 나중에 어쨌든 금리가 내려가면 그게 이자가 한 8%에서 10%까지 가니까. 예. 그리고 그런 국채도 10년 이상짜리를 사야 돼요. 예, 살 거면. 그 안전한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뭐 유튜브 뭐 저기 주식 전문가나 지금 이 오르고 내림만 얘기하고 뭐 전쟁에 대해서도 향방도 사실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이걸 오른다 내린다 그거를 얘기한다는 거는 큰 문제점이 있다. 사실 진짜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옛날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보다 더 심해져요, 이제 사실상. 그때도 물가 확 올랐잖아요. 물가 올라요, 이제. 벌써 휘발유값만 1,900원, 뭐 경유도 1,900원인데 이게 단기적으로 오른 게 아니라 몇 개월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전쟁이 한 2달만 더 가도 굉장히 큰 한 1년 정도 이 타격을 계속 입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서 저는 항상 그때 얘기했듯이 이 현금 흐름이 좀 좋고 현금 보유율이 많고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주식을 만약에 이 장에서 하락하게 된다면 저는 몇 개 있어요. 그 딱 공부하는 거 몇 개만. 그 이외에는 내가 모르는 거는 절대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유튜브에서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오를 거예요. 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리스크가 많다는 거죠. 네.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위험해요. 네. 당장 이제 몇 주만 지나면 기업들이 압박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특히 제조업 같은 데는 우선은 인건비서부터 인건비서부터 저거 하겠죠. 실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실업 자체가. 그러니까 그 이렇게 오른다고 말이에요. 경제에서 이렇게 돼서 실업이 되고
실업이 되면 내가 만약에 빚을 졌으면 빚을 못 갚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채무 불이행자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투자하지 말고, 예. 현금 쥐고 있으라. 현금은 딱 쓸 때가 있어요. 딱 이게. 아직 전쟁이 막 이런 전쟁 상황에서 막 돈 벌 생각 하시지 말고, 이렇게. 현금 주식에서 현금 주식으로 다 날리는 거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한순간에 내 인생을 걷다 맡기지 마시고. 전쟁의 이 방향이 지금도 4월 초에 이렇게 어떻게 될 건지 또 나오는데, 굳이 그 안에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겠지만 못 빠져나온다고? 못 빠져. 한번 저기 하면. 그 몇 년째 갖고 있어. 그냥 확 떨어져서 한 몇 년째 거기 묶여가지고 갖고 있으면 뭐예요? 차라리 배당 주면 묶여도 배당이라도 나오면서 그걸 참고 기다리지. 그러니까 생각의 전환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이게 경제 시간에 대해서 개념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금 코앞에만 보지 말고. 우리 다 겪어봤잖아. 이 일이 나면 부동산 시장도 다 박살 나는 거예요, 사실상. 물가가 오르는데 사람들이 아무리 절약한다고 해도 이게 대출을, 예? 누가 더 해주려고 하겠어요. 그냥 지금은 옛날처럼 김치에 밥 먹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막 이래야 되는 시기예요, 사실상. 저도 지금 뭐 산도 좋아하고 막 이러는데 저도 그 횟수를 줄이고 있어요. 이럴 때는 줄여야 되니까. 줄일 때는 확 줄여야 되는 거지. 뭔가 이렇게 자꾸 한상을 풀리는 그런 게 저는 너무 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런 환상에 항상 이런 막 불안한 시기에 사람들은 뭔가 잘 될 거다 환상을 주고 뭔가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내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이럴 때는 딱 지키고 내 자리 딱 지키고 내가 하는 일에 감사하고 그냥 그 일에 대해서만 집중하고 현금 갖고 있고 빚이 있다면 이거 어떻게 내가 최대한 지금 상태에서 줄여야 되는지 뭐 갑자기 안 하면 이게 스트레스 쌓이겠죠. 뭐 저도 뭐 산을 뭐 주에 한 번 타는데 주에 2번 가면은 옛날보다 좀 그렇겠지만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현실과 환상을 자꾸만 이거를 망각시키게 해요. 전문 유튜브도 아니고 잘 이렇게 경제 시간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 땄다, 100만 원 땄다, 뭐 이런 게 중요해요. 그건 10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놓고선 더 많은 돈을 투자하다가 몇 천만 원 날리는 사람도 많아요. 이런 시기에는. 그 관념을 잘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분들 지금 얼른 사놓으세요. 생필품들. 내가 많이 이게 나가는 거 그런 거 이제 공장 자체가 이제 안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런 석유 관련된 백색 뭐 이런 거 휴지 뭐 그 조미료나 막 이런 것도 다 오를 거예요. 그 여행이란 자체를 생각지도 못한다니까요, 이제.
이 여파가 더 오래 가면. 이 봉합 자체가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지금. 트럼프도 오죽했으면은, 그렇게 하겠어요? 지지율이 40% 밑으로 떨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야기가 안 나오지만. 그 한 사람의 그런 형태로 인해서 지금 온 세계가 지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제 수입 국가들은,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은 더 그렇게 큰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아무리 국가에서 뭔가 대책을 세운다 해도 그건 못 막는 거예요. 뭔가 완화는 조금 되겠지만은. 그 옛날처럼 개인이 이제 막 버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할 거는 크게 없어요. 그냥 내 자리에 잘 지키고 회사 잘 나가고, 저기 뭐야, 회사 나갈 때 웬만하면은 만약에 동선이 통근버스가 있다, 그럼 통근버스 타세요. 이제. 그게 갑자기 싫으면은 뭐 한 이틀은 통근버스 뭐 이렇게 나눠서 타시던지. 그런 하나하나가 내 습관을 만든다는 거죠. 그 습관이 또 자녀들도 이제 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걸. 아빠가 이런 시기에 뭐 차도 안 가지고 가시고 그러면 얘기하자. 이럴 때는 이렇게 아껴야 된다. 우리 다 그런 시절을 보내왔잖아요.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브러더스 사태도 그랬고, 2008년도에 외환위기 때도 그랬고, 또 러우 전쟁 때도 그랬고, 또 요번에 미국 이란 전쟁. 근데 지금은 워낙 체력이, 금융이랑 이런 회사 체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회사가 무너지는 건 금방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여기저기에 귀를 왜 너무 저거 하지 말고 그냥 지금은 내 일상생활에 전념하고, 그리고 뭐 이런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항상 때는 있어요. 뭐 지금 뭐 돈 벌 때가 아닌데 자꾸만 돈 벌라고 주식 이쪽에서 뭐 전문가인지 얼마나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도 제 나름대로 공부를 하지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이 클래스가 얼마나 높는지. 아니 근데 이럴 때 자꾸만 그거 유인하는 건 뭐예요, 그거. 이 구조적인 자체를 모르고 자꾸만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는 거. 좀 알고 얘기를 해야지. 오일 쇼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시간 이제 2달이면 패닉이에요. 그냥 금융 패닉. 이게 2달 더 되면 그때는 아예 기업들이 다 제조업이랑 이런 게 다 서버려요. 실업이 엄청나게 창궐한다고요, 지금. 다행히 이게 뭔가 전쟁이 끝나면 좋겠지만, 끝나도 이 파급력은 오래 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최소한 지금 끝나도 6개월은 가요, 이 파급력이. 근데 한두 달 더 가면 이건 파급력이 거의 1년 이상 간다는 거죠. 응? 지금 LNG 가스가 폭등, 우리 진짜 유가 폭등. 제가 보기에는 이게 휴전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 투자를 하라는 거는 좀 시기가 맞을 때 해야죠,
사실상 뭔가 방향이 확 정해졌을 때. 아니면, 그리고 성장주는 이제 많이 힘들어요, 성장주. 성장주는 당분간 힘들 거예요.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자동차나, 당분간 힘들 거예요. 그래도 많이도 많이 올랐고, 예. 배당 많이 주고, 돈 많은 기업은 현금 보유율이 많은. 성장주는 그냥 성장에 대한 그런 값어치를 선반영해서 주가가 올라갔던 거지. 근데 그게 없어져 버린다면 금방 빠져요. 옛날에도 겪어봤잖아요. 2차 전지 사태, 그냥 에코프로나 뭐 이런 거. AI 버블이라고, 지금 AI 버블. 제가 보고서를 맨날 보지만 AI 버블 얘기가 세네 번 계속 나와요. 이제 맞물린다고요, 지금 이 유가로 인해서.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이런 기술주는. 지금 더더군다나. 기술주 항상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조금 안정되면 하는 거는 내수주나 독점주나 이런 주지. 이 착각을 하시면 돼. 지금 전쟁이 끝나도 이 여파는 몇 개월 간다? 최소 지금 끝나도, 지금 4월 안에 끝나도, 4월 초에 끝나도 만약에 이게 6개월 간다, 물가가. 근데 2달 더 가면 어떻게 간다? 1년 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기업은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을 거고 실업률을 창궐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한테 안 오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막 그렇다고 막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가다놓고,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이런 거를 마음속에 갖고 있어요. 이걸 마음에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랑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이게 갑자기 확 닥쳐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볼 수가 나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유튜브나 하는 뭐 이렇게 라이브 방송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한테 다가오는 그런 이제 현상들에 대해서. 저는 그걸 보면, 그 사람이 무슨 대학교를 나왔든 뭐 서울대든 뭐 유명 대학을 나왔든 그런 얘기를 왜 안 하는가. 네? 모르는 건가? 아니면 이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싫은 건가? 시청자들한테. 이런 거 먼저 알려줘야죠. 그래야지 그런 살아갈 길을 어떻게 그 기간을 지금 2주, 한 4월 한 중순쯤이면 그런 타격이 본격적으로 올 텐데, 저처럼 자영업 하시는 분들 뭐 종이컵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뭐 캠넷 해갖고 휴지 같은 거랑 막 이런 거, 플라스틱으로 돼갖고 뭐 된 거, 이런 거. 조미료도 이렇게 사놓고, 요소수 이런 것도 좀 사놓고, 석유랑 관련된 게 엄청나게 우리 일상생활에 많아요. 원자재, 이런 거에 대해서. 미리 좀 이렇게 비축해 놓으라는 얘기를 한 명도 안 해요. 비축을 해놔야 좀 마음이 좀 놓이지.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때 가갖고, 그때 되면 진짜 한 2배 막 이렇게 주고 사야 되고 막. 근데 그때 되면 또 장사도 안 돼요, 잘.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또 식당에 잘 안 온다고. 그래도 그 전에 있는 가격대에 그런 걸 해서 가격을
올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할 수가 있다는, 그러면 뭔가 조금 경쟁력이 좀 생기겠죠. 왜냐면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뭐 국밥값도 올라야 되는데, 그 전에 내가 뭔가 이렇게 세이브 해놨으면 그 가격대로 그냥 좀 가면서 뭔가 그런 게 있겠죠. 뭐 최대 뭐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를, 장사가 잘 되면, 꾸준히 잘 되는 식당이라면 한 6개월치라도 돈이 있으면 이제 살아놓는 거죠. 어디 공간이 있거나. 개인들은 뭔가 이런 일상생활의 패턴들을 좀 바꾸고, 저도 바꾸는데요 지금. 예? 대중교통 이용해서 산에 가고, 서울에 있는 산에 가고, 뭐 고향 갈 때는 요번엔 좀 일이 있어서 저거 하지만 버스 타고 가고, 네? 그런 하나하나 아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습관이 들으면 내가 여기서 이게 벗어날 뭔가 용기도 생기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분들도 그걸 배운다고요. 아빠가 왜? 그럼 자녀들도 이 습관처럼, 지금 위험하구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막 이러면 자기들 스스로도 그런 절약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위험해. 이게 돈 버는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경제 시간을 얘기하는 게 사실상. 사람들이 왜 이거를 내가 생각해보면 왜 안 해? 불안하면 더 그런 걸 더 하게 돼요, 사람은. 주식 단타라든지 경마장이라든지, 뭐 강호는 왜 그 불안 심리를 내가 뭔가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근데 그 현실적이지 않고 환상적인 거잖아요. 사실 로또 한 10,000원치 사갖고 이거 당첨되면 내 인생에 필 텐데,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내가 해야 될 거는, 자영업 하시는 분이나 뭐 프리랜서 분들도 무슨 일을 할지 모르지만 내가 비축해야 될 뭐 그런 거를 뭐 비축해 놓든지, 다 오를 거니까. 개인도 그렇고 행동 패턴을 다 바꿔야 된다는 거, 행동 패턴을. 그래서 여러분들 경제 시간에 대해서 잘 지금 정쟁에 거기에만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말고,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안 해주는 내가 너무 많다 이거죠. 저는 이거 간단한 건데 벌써 기업에 압박이 와서 물가가 이제 상승을 2주 후서부터는 계속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뭘 할까? 빨리 지금 뭔가 비축해야 되고, 뭔가 돈이 있으면은 이걸 해야 되고, 행동 패턴을 이제 뭐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그래도 불편하지만 바뀌면서 그게 습관화가 돼야 된다는 거. 이게 최소한 6개월은 간다는 거예요. 지금 타격만 봐도, 4월달만 가도. 근데 이게 2달 더 가면 타격이 한 1년 간다고요. 근데 최고 중요한 건, 이러면서 실업이 돼버리면은 일할 데가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 여가 해봐서 그렇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편한 거보다 조금 그래도 괜찮은 직업에 있다가 퇴직하잖아요. 그럼 되게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돼 있어요. 괜히 막 서울역에 사람들 막 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밑바닥서부터 시작한 사람들은 막 힘들어도 어떻게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기회도 많아요. 뭐 경매에 나오는 것도 많을 거고, 주식이 더 코스피가 떨어질 상황도 있을 거고. 근데 이 떨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살 건지라는 거를 되게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유가가 하락해서 떨어졌는데 기술주랑 성장주를 산다? 뭐 다시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점차 없어지는 그런, 축소되는 그런 시장인데, 제가 하케다카와라는 그런 드라마, 일본 경제 드라마 보라 그랬잖아요. 이제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현금이 보유하는 그 많은 기업들에 대한 국가가 강제적으로 소액주주들한테 반강제적이 아닌 뭐 합법적으로 이제 되는 거죠. 3차 사법개정이 통과했고, IFRS 18이 이제 도입되면서 내년 하반기서부터는 그런 기업들이 배당을 해야 돼요. 왜? 투명해져야 되니까 기업이. NPM이라고 경영성과 지표를 보고서는, 그거에 보고서는 얘네들이 어떻게 도망갈 줄 몰라요. 그 기업들이 숨길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리 저는 1년 후에 얘기를 해요. 그럼 그 1년 후에 얘기를 준비를 하시고, 뭔가 내가 경매를 해보셨던 분들, 뭐 부동산을 뭐 해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준비를 해가지고 하면은 승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저는 항상 승률 싸움을 해. 승률 다 100%가 아니에요. 승률. 내가 한 이 정도면은 하나 하겠다. 내가 이 정도면 하나 하겠다. 이게 승률을 높이려면 좁혀야 돼요. 뭔가 부동산도 뭐 한 가지, 뭐 오피스텔, 뭐 땅이면 땅, 아파트면 아파트, 뭐 이런 거, 상가면 상가, 딱 한 가지씩. 주식도 너무 많이 고를 필요 없어요. 한 두세 가지, 한 세 가지, 많아도 5가지. 돈이 많다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돈이 뭐 한정돼 있다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압축해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죠, 보통.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조금 이제, 이런 전쟁이 좀 시기가 좀 지나면 제가 공부한 거를 조금 카페에 올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고 토대로 공부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이 금융에 대해서는 항상 보수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비교되는 뭐 그런 삶을 살았잖아요. 뭐 300충이고 200충이고. 근데 어느 사람은 뭐 1000만 원 막 이렇게 번다. 근데 그 사람들은 1000만 원을 끝까지 유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렇게 번다 한들 금방 써요. 300만 원 벌어도 내가 한 200, 한 반 남기고 저축한 사람이 나중에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오래 이런 부라기보다는 평범한 삶을 유지를 하죠. 저는 평범한 삶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뭔가 흥했다 망했다 보다는. 네. 여러분들 경제 시간, 제가 얘기했던 거 지금 머리에 좀 입력하시고 뭔가 방향 전환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방송하고요. 네. 다음에 이런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 좀 더 공부해보고 또 라이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고,
항상 내 자리를 지킨다. 내 그릇만 산다. 아시겠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돈지키미 연구소